안녕하세요. 주린이 사랑방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제가 관심 있는 기업 영상도 하나 찍었는데, 그거를 막상 찍다 보니까,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먼저 관련 기업을, 관심 기업을 본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슬라이드 두 장을 만들었는데, 이 두 장을 설명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저의 관심 기업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뭐에 대한 거냐면, 재무제표. 정말 간단하게 재무제표가 뭐냐. 그리고 사실은 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PER이나 PBR이나 ROE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장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정말 쉽게요. 사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도 몰라요. 저도 공대 출신이고 잘 모릅니다. 근데 주식하는 사람이 뭘 봐야 되는지는 조금은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중급용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지금은 벌써 그런 걸 들으시면 머리가 너무 아프시니까 이거 두 장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재무제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너무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치킨집을 예로 정말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시면, 이 기업이 이러네, 저러네, 좀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무제표라는 게 기업을 표현해주는, 숫자로 표현하는 아주 쉬운 방식이거든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주식회사라면 이 룰을 따라서 이거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고요, 다들. 그 다음에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 나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흔히 뭐 다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dart.fss.or.kr 가면 모든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비상장 회사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굳이 여기 들어가서 이거 보실 필요 없고요, 지금은. 물론 여기 들어가서 사실은 사업보고서는 꼭 읽어보는 게 좋은데,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이 다트에 들어가면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사업보고서의 사업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 레포트도 그 사업 보고서들 많이 참조하거든요, 사실은. 사실 그게 그래서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 투자 고수들은 항상 뭐 사업 보고서 읽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도 사업 보고서가 저기 다트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튼 오늘은 재무제표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들어가는 뭐 종토방 네이버에 가면 종토방 바로 왼쪽 칸에 보시면 재무제표 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요 다트에 사실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은 게 사실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셔도 돼요. 근데 그럼 오늘은 거기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주식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보면 될까? 이런 거를 하는 게 주 목적이고, 그럼 정말 큰 그림으로 한번 쉽게 오늘은 한번 수박 겉핥기가 될지라도 뭔지만 한번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재무제표는 세 가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다 목적이 다릅니다. 우선은 손익계산서 뭐냐? 쉽게 얘기하면 매출이 얼마나 나왔고 너 얼마나 팔았고 그 중에 돈은 얼마나 남았니? 이게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치킨집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려고 여기 왼쪽 거를 좀 이렇게 대충 어,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냥 큰 그림으로 가져와 봤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예전에 뭐 학교 다닐 때 저도 뭐 정확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차변, 대변으로 나눠서 뭐 두 개를 합쳐서 뭐 같은 값이 되고 이런 뭐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생각하세요. 자산이 있고 부채, 자본이 있는데 그 용어도 헷갈려. 우리 보통 뭐 자본이나 자산을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같은 말로 쓰잖아요. 순자산, 자산, 자본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사실 재무상태표를 보실 때는 달라요. 요 세 개는 한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자 뭐냐? 부채, 내가 빌린 돈. 자본, 내
내 자본, 내 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돈과 부채를 가지고 자산, 무엇을 샀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표현하는 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조금 이따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죠. 내 돈과 빌린 돈, 자본과 부채로 무엇을 샀니 너? 이거를 표현해 놓은 게 재무상태표예요. 땅을 샀니? 기계를 샀니? 현금으로 가지고 있니?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여기 자산에 그게 표현돼 있어요. 유동자산, 현금을 가지고 있니? 비유동자산, 땅을 가지고 있니? 이게 뭐 1년 만에,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유동자산, 비유동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을 뭐 보통 비유동 자산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빌린 돈, 내 돈 가지고 너 뭘 샀니? 이거예요.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통장이에요. 통장. 야, 그건 그렇고 그러면 너 올해 통장에 1억이 있었는데 올해 사업을 다 끝난 다음에 너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야? 이게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세부적으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 활동, 재무 활동 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영업 활동, 내가 실제로 치킨집이면 치킨을 파는 활동으로 돈 얼마 벌었어? 이거예요. 투자 활동, 너 치킨집을 하는데 기계를 살 때 얼마를 썼니? 재무 활동, 아까 부채라는 게 있었죠. 너 돈 빌려올 때 얼마나 빌려왔니? 이거를 각자 진짜 들어온 현금으로, 캐시로, 캐시플로니까 캐시로 표현하는 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1억이 있었는데 연말에 한 해 사업을 하고 너 통장에 도대체 얼마가 남아있는 거야? 2억이야? 1.5억이야? 이거를 표현하는 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쉽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가 있어요. 자, 실기집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별게 없어요. 물론 깊게 들어가면 또 고민할 게 많은데 그냥 우리가 가볍게 볼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치킨집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돈이 1억이 있습니다. 1억. 근데 1억으로 치킨집 하기 부족해. 빌렸어요. 1억을. 여러분 얼마 돈 있습니까? 2억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을 가용할 수 있는 돈이 1억에다가 빌려왔으니까 1억 합쳐서 2억을 여러분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됐잖아요. 이걸로 여러분 치킨집 하시면 뭐 할 거예요? 가장 쉽게 우선은 치킨 튀기는 기계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기계를 살 거야. 얼마? 1억 원어치 샀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현금 1억 갖고 있을게. 여기 현금 1억. 내 돈과 빌린 돈으로 뭘 샀냐? 이거예요. 현금 1억 있고 기계 1억 샀어. 그래서 이 자산과 자산 이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랑 금액이 같아야 돼요.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1억 빌렸고 1억 내 돈 있었는데 그냥 이거 산 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남은 돈이랑 산 거. 이게 상태표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별거 없어요, 사실. 간단하게 보면. 자, 손익계산서. 요걸 가지고 이제 장사 시작했습니다. 얼마 벌었어? 내가 매출이 1억이 나왔어요. 1,000만 원 벌었습니다.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보세요. 1년 동안 영업활동으로 얼마 벌었습니까? 1,000만 원 벌었잖아요. 투자활동 아직은 안 했고 재무활동 없었어요. 이게 끝이에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나가 볼게요. 내가 1천만 원을 1년 동안 일해서 벌었는데 이 1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을 추가로 기계를 샀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 어떻게 되느냐? 손익계산서 변하는 게 없죠. 재무상태표 조금 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아까 이게 시작이었고 아까 1천만 원 벌었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 어, 음, 여기 이익응역이 있잖아요. 이익응역. 여기 1천만 원 내가 벌었으니까 여기 1천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여기 1억에 1천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현금으로 우선 갖고 있을 테니까. 근데
아까 제가 1천만 원을 벌었는데 그 중에 500만 원, 아, 그래, 기분이다. 1000만 원짜리 기계 하나 더 샀다고 합시다. 그게 더 깔끔하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천. 맞죠? 1000만 원 벌어서 1000만 원 기계 샀으니까. 그러면 올해 총 들어온 현금은 빵. 그렇죠? 그럼 기계 1000만 원 더 샀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2억 천이고, 여기서 합쳐서 2억 천이에요. 근데 아까 이 현금 1000만 원이 아니고, 만 싹 지워. 현금 1000만 원을 여기다 쓴 게 아니고, 자, 포인터, 펜, 기계 하나 더. 얼마? 1천. 그럼 뭐예요? 2억 천, 2억 천, 딱 맞았죠? 빌린 돈 1억, 내 돈 1억 천 가지고 현금 1억, 기계 1억 1천 갖고 있고 올해 1억 매출에 1000만 원 벌었고 영업활동이라는 현금으로는 1000만 원 벌었잖아요. 1000만 원 투자했잖아요. 1000만 원. 끝. 아, 친구가 올해 갑자기 1000만 원 빌려준대. 1000만 원 빌렸어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투자하고 싶대. 재무활동을 한 현금으로는 플러스 1천. 현금 1천. 됐죠?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중급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있습니다. 1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벌긴 벌었는데 외상으로 벌었어. 500만 원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익계산서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외상도 이 영업이익이 맞기 때문에 얘는 변하는 게 없어요. 외상 500만 원, 외상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기 이익금도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제일 처음에 기계를 1000만 원 샀잖아요. 이거는 내가 빌린 거고 이미 사버렸네. 기계를 1000만 원 사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사실은 왜냐면 외상이 500인데 1000만 원 샀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어, 잠깐만 헷갈리니까 그러면 지금 기계 1000만 원 산 걸 다시 기계 안 샀고 현금으로 있었다 가정할게요 그냥 그럼 여기가 2천만 원이 되겠죠 왜냐면 1000만 원 영업이익 1000만 원 친구가 또 추가로 빌려줬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제가 이게 현금이었잖아요 그럼 유동자산 중에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 채권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른 데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너무 간단하게 보여준 표고 예를 들어서 GST의 재무제표를 한번 가지고 와보면 연결 재무제표에 가보면 여기 자산 항목에 아까 제가 현금성 자산만 지금 제가 계속 적고 있거든요. 근데 자산 밑에 여기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다가 아까 지우개로 1억 2천이었어요. 현금 1억 2천이었어요. 얘가 어떻게 돼요? 1.15억이 현금 0.05억 500만 원이니까 이게 매출 채권. 굉장히 쉽죠? 그러면 하나 더 있어요. 현금 흐름표가 바뀌어야 돼. 왜? 영업 활동으로 100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500만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500으로 원래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아까 이게 1천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친구가 빌린 거만 아까 여기 1천 있는 걸로 했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천만 원이 들어올 것 같았으나 이게 500으로 바뀌어요. 실제 현금 얼마 들어왔어요? 2,500이 올해 친구가 빌려준 1000만 원, 영업이익은 1000만 원 났지만 채권이 500, 현금은 500. 현금 500, 채권 여기 합쳐서 1500만 현금 들어왔잖아요.
이게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재무제표가 쉬워요. 이 정도만 알고 보셔도 여러분들 어, 친구들한테도 아는 척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막상 알고 보니 저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한번 쉽게 이렇게 적어보시면 한번 이거를 제가 방금 말로 얘기했던 걸 한번 손으로 한번 천천히 곱씹으면서 적어보시면 이거 정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나중에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 재고자산, 뭐 투자 활동을 인한 현금 흐름에 뭐 캐펙스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기업이라는 거는 돈만 막 벌어들이면 안 되고 번 돈을 적당한 어느 정도 선에서 투자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영업 활동으로 실제 들어온 돈, 매출 채권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리얼 들어온 현금에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걸 이제 캐펙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또 여러 개가 있어서 그냥 캐펙스는 또 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의 뭐 소수 그 항목 중에 하나인데 두 개를 뺀 거를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실 워렌 버핏이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진짜로 기업이 벌어들인 돈 빼기 기업이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투자한 돈을 빼고 어? 진짜 남은 현금이 이 진짜로 기업한 남은 현금이 도대체 얼마야? 이게 프리 캐시플로우입니다.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되도록이면 망하지 않은 회사에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매출이 상승하고 영업이익이 플러스인 회사는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바이오 회사나 뭐 이런 영업이익 맨날 마이너스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항상 플러스인 애들 무슨 뜻이에요? 돈 빌려온다는 뜻이잖아요. 돈만 빌려오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망하는 거예요. 언제? 기업이 망할 때 언제 망하느냐?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일 때 망하느냐? 아닙니다. 언제 망하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언제 망해요? 통장에 돈이 없을 때 망하잖아요. 기업용 현금 통장 여기 현금 흐름표가 마이너스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니까. 돈을 갚을 때 부채를 더 끌어와서 돈을 갚으면 되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해주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결국은 이 현금 흐름표가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업이 망하려면 보려면 이걸 보면 됩니다. 이거 현금 흐름표.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근데 여러분 투자자들은 대부분 뭐만 봐요? 이거만 봐요. 이거 손익계산서. 돈을 얼마 벌었지? 이거에 너무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이런 걸 보려면 뭐 재무 상태표나 이런 거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최근에 이마트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당부에만 있던 땅을 팔아가지고 새로운 온라인 어떤 뭐 스타벅스도 사고 이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자세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투자 스타일이 달라서 여튼 재무제표는 이 정도만 알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벌써 10분 만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16분이나 했네요. 여튼 다음 장 혹시나 제가 뭐 틀린 거나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린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고수일 수도 있으니까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또 뭐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더 좋고요. 다음 드디어 PER, PBR, ROE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재무제표. 자, 이제 재무제표 설명했으니까 PER 뭐다?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 아까 제가 이거 치킨집을 했는데 아까 얼마 벌었어요? 1,000만 원 벌었잖아요. 이거 1,000만 원이 여기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 당기순이익 사실 저거는 이제 뭐 영업이익일 수도 있고 당기순이익일 수도 있는데 아까 앞에 재무제표 제가 너무 간략히 설명드려서 그냥 1,000만 원을 할게요.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이 치킨집을 누가 1억에 사간대요. 1억에. 자, 퍼가 얼마예요? 12지. 당기순이익 대비 10배의 가격으로 이걸 누가 산대. 시장에서 또 그렇게 거래가 돼. 이런 게 퍼가 10입니다. 자, PBR. PBR은 뭐예요? PBR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내 돈 얼마 있어요? 여기 내 돈. 한 해 영업한 다음에 내 돈 1억 1천만 원.
왜냐면 이게 1,000만 원 아까 벌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여튼 뭐 1억이든 1억 1천이든 자산, 순자산 또는 자본을 시가총액으로 납니다. 누가 내 거 1억에 사간대요, 1억. 누가 내 가게가. 시가총액이 뭐냐면 내 가게를 사갈 때 총 줘야 되는 돈이니까. 근데 내가 아까 순자산 1.1천이었잖아요. 한 해 지난 다음에. 그죠? PBR이 뭐 대충 한 0.9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ROE 볼까요? ROE? ROE 뭐예요? 아까 당기순이익 1,000만 원 벌었잖아요. 그죠? 근데 순자산 아까 그 첫 해 시작할 때 1억이었잖아요. 1억으로 1,000만 원 벌었네? 10%. 이렇게 보니까 훨씬 쉽지 않나요? 이것도? 예. 의미를 따져보면 버는 돈 대비 현재 이 회사가 얼마의 가치에 사고 팔리고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버가. PBR은 저 녀석이 자산이 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거는 전체 자본 중에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북밸류라고 하는데 왜 북밸류라고 하냐면 뭐 그냥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가격이긴 해서 북밸류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가 만약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망하면 부채는 빌린 사람한테 줘야 되고 여튼 남는 돈은 1억 1천은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는 돈 1억 1천에 최근에 1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해버리면 어?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더 높네? 1,000만 원을 주주들이 나눠 가질 수 있어. 그래서 PBR 1 이하인 기업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PBR을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보통 회사가 잘 망하지 않으니까 약간 PBR 낮다고 해서 또 무조건 사시면 안 돼요. 그냥 개념이 이렇다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ROE가 뭐예요? 내 자본 1억이 있는데 내가 올해 1,000만 원 벌었습니다. 10%. 얼마나 이 회사가 수익을 잘 내는 회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업을 잘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ROE입니다. 보세요. 어떤 치킨집은 똑같이 자본이 1억이 있었는데 한 해에 2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ROE가 20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회사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여기지.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ROE 높은 기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똑같이 1억 가지고 있는데 이 사장이 훨씬 더 능력이 좋은 거잖아요. 친절했거나 맛이 더 좋았거나.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마법 공식도 이거잖아요. PBR 낮고 ROE 높은 거. 아무거나 그냥 막 찾아가지고 투자해라. 그래도 흔히 해가지고. 그래 돈 벌더라. 그래서 이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EPS, BPS도 너무 자주 나오는 용어라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더 쉽게 와닿으실 것 같고 그거는 그냥 뭐 주당 순이익이 EPS인데 이게 뭐 이게 지금 퍼의 역수에다가 한 주당 가격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발행 주식 수 나누기 당기 순이익이라서 한 주당 얼마 벌었냐가 EPS, 얘는 한 주당 자산이 얼마나 정도 되냐가 BPS. 그래서 EPS 더하기 BPS가 적정 뭐 이 한 주당 주식의 가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합니다. 너무 시간도 길어졌고 아, 이거 세 개가 어디서 온다? 재밌죠.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가치 투자자들이 밸류에이션을 몰라하니까 이걸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곁들이는 사람도 있고 뭐 PSR도 있고 뭐 PEGR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여튼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이거 두 개예요. 이거 두 개.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데 PBR을 위주로 밸류에이션 할 수도 있고 PER 위주로 밸류에이션 할 수도 있고 뭐 프리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너무나 지표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철학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는 이거 두 개 가지고 하자고요. 두 개만 알아도 돼요. 제가 볼 때.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간단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요 정도만 아시면 제가 볼 때 어디 가서 주식 나는 좀 그렇고 여튼 기본은 안다. 이 정도는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뭐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뭐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해서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하고 구독 신청까지 해주시면 정말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관심 종목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